오늘의 진도 페이지 70페이지 하이탑으로 아니 노트 맞춰보니까 노트로 70페이지 빛과 색입니다. 자, 봐봐. 선생님이 빛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우리 빛이 뭔지 다 알고 있죠. 초등학생들도 알아. 유치원생들도 알아. 애기들도 알아. 빛이 뭐야? 그럼 적어요. 태양이요 하면서 다 아는데 빛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런 거 있거든. 선생님 저 A라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A라는 학생은 눈이 2개 있고 콧구멍이 2개 있고 입이 하나 있고 공부는 잘하는데 이렇게 쥐어박으면 성질 부린다? 막 이러면서 이런 표면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 얘는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나도 몰라. 선생님 A라는 학생은 성질머리가 왜 이 모양일까요? 그러면은 나는 과학적으로 엄마랑 아빠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잘 모르잖아. 맞지? 그럼 나는 이 A라는 학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이 A라는 학생의 표면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지? 본질에 접근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빛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빅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초의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다루게 될 건데 현대물리 파트일 거고요. 대학교 가서 보면 배우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간다고 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빛이라는 것은 빛은 이런저런 성질이 있다 라는 정도의 얘기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빛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의 정의를 먼저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빛과 관련된 물질을 우리는 크게 3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가 누구야? 광원입니다. 광원은 누구냐면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들이야. 가장 대표적인 걸로 선생님. 얘들아 그냥 봐도 막 뭐 이렇게 빛이 아니야. 미안 얘들아. 그치? 자,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태양이 있습니다. 맞지? 또 누가 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구, 형광등이 있죠. 또는 반딧불. 요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스스로 빛을 낸다 그래가지고 광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선생님 전구는 건전지어서는 빛을 못 내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빛이 나오는 그 원천이 어쨌든 전구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빛을 스스로 내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전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누구냐면은 빛을 반사시켜. 그러니까 반사체라고도 얘기하게 될 건데 빛을 반사시켜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애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존재로 저기 뒤에 있는 도후라는 생명체. 보이니 얘들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야 보여 얘들아. 눈깔 크게 뜨고 봐봐. 그치? 저 도후라는 생명체는 있잖아. 여기는 이 형광등의 빛이 빛을 반사시켜서 저 빛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나는 도후라는 생명체를 볼 수 있는 거죠.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체들이 있을 거고요. 생명체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달. 하늘의 별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항성이라고도 얘기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태양이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있잖아. 그 이제 친구들하고 그런 멘트 다닌다.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아무나 가서 찝어주면 안 돼. 어떤 것들은 저기 우주에 떠있는 태양들이란 말이야. 그럼 걔네들은 별 많습니다. 근데 상당수는 인공위성인 거잖아. 그치? 상당수는 또 뭐가 있을까? 행성이야. 우리가 이거는 수금지야 목토. 맞지? 이런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겠죠. 우리가 이거는 물체라든지 달이라든지 또는 인공위성,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보입니다. 아니야. 빛을 반사시킨 거죠. 얘의 정체는.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반사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흑체라는 아이가 있는데 흑체는 사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아이야. 빛을 완벽하게 다 흡수를 하는데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흑체라는 아이를 언제 쓰게 되냐면은 이렇게 까만 애들 있잖아. 까만 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을 다 흡수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때 쓰는 아이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흑체는 빛을
모두 흡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빛만큼 파장으로 내뿜는 존재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흡체에 대해서 가끔 질문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중고등학교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실험실에서 뭔가 실험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반사체가 아니라 웬만한 빛은 다 흡수하는 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블랙홀을 만들어낼 건 아니잖아. 까만 상자 같은 걸 만들어내. 그리고 까만색 뭔가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우리는 얘를 그냥 흡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빛에 관련된 아이들이야.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크게 세 개의 광원과 반사체와 흡체가 있는데 우리는 광원과 반사체에 대해서만 배우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성질이야. 빛을 쐈다 그러면은 우리의 빛은 가장 대표적인 거 첫 번째 뭘 할까? 직진을 하게 됩니다. 직진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게 누구야?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그림자가 되겠네. 맞죠? 두 번째, 우리의 빛은 반사를 하게 됩니다. 반사를 하니까 첫 번째 나는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맞지?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은 거울이 있겠네. 거울도 빛이 반사되니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 세 번째는 누가 있냐면은 굴절이 있어. 빛이 꺾여서 들어가는 현상을 얘기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렌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안경으로 쓰게 된다? 맞지? 그런데 내가 안경을 쓰면은 빛이 꺾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물체가 더 잘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얘랑 얘는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배우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회절이라는 아이가 있어. 회절은 뭘 얘기하냐면은 빛이 직진만 해줘야 되는데 이 직선을 경계해서 양옆으로 희미하게 퍼지긴 퍼집니다. 맞지? 이 퍼지는 현상을 우리는 회절이라고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산란 같은 거 있어. 빛의 산란. 우리가 알고 있는 산란은 뭘 얘기하냐면은 빛이 예를 들어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색깔 빨주, 섭초, 파나 뭐가 쭉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태양빛이 들어오면서 이 공기 입자들하고 박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보라색부터 산란이 돼. 그러면은 이 산란된 색깔을 인간의 눈이 감지를 하기 때문에 낮에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왜? 빛이 보라색부터 산란돼서 땅까지 내려오면은 파란색이 산란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런데 만약 새벽이다, 저녁이다. 그러면은 지구가 둥그니까 빛이 들어오는 경로가 훨씬 더 길어진단 말이야. 그럼 보라색부터 산란돼서 파란색도 산란되고 다른 색도 다 산란되다가 마지막에 빨간색이 산란되기 시작하겠지. 우리는 그 빨간색을 보기 때문에 하늘이 빨갛게 보는 거야. 그래서 회절과 산란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긴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들이라서 없을 거고요. 우리는 중등과정 단계에 가장 기초적인 거 일상생활에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따져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물체를 보는 과정이 나왔죠. 광원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고요. 빛의 직진이 나와 있습니다. 광원을 볼 때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눈으로 들어오고요. 물체를 보면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라고 나오겠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지금 여기에 파란색이 있어. 우리가 이번에 이 형광등은 백색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빨주, 노초, 파란보를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모든 색깔들이 다 합쳐지면은 사람 눈에는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흰색빛이 여기 딱 들어왔는데 얘가 빨강이나 노랑이나 이런 색은 다 흡수를 해버리고 파란색만 반사시켜버려. 파란색만 반사를 시키니까 우리 눈에 얘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즉 얘는 파란색만 가지고 있지 않아. 이해갔지? 여기 빨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빨간색만 반사를 시켰으니까 얘는 빨간색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어려운 얘기 들었지?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즘, 분광기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분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광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냐면은 프리즘이 있어. 프리즘은 봐봐. 이렇게 프리즘이 있는데 말이지. 내가 여기서 백색광을 쏜 거야. 왜냐면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백색광이 이 프리즘은 뭐냐면은 본 적 있니 보다. 유리로 된 삼각형 본 적 있니? 있지. 얘가 빨주, 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쭉 꺾이게 될 건데 빨주, 노초, 파남보니까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 우리 눈에는 여기서 무지개색이 보여. 맞지? 빨주, 노초, 파남보가 보이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 색깔이 연속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빨간색 밖으로도 색이 존재해. 그런데 얘는 빨간색보다 파장이 길어서 인간의 감각세포가 이 파장을 인지하는 세포가 없어. 그러니까 빨간색보다 더 길어. 빨간색 밖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은 분명히 존재하는 색깔인데 인간의 감각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색깔이죠. 또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아. 그럼 분명히 존재하는데 인간의 감각세포가 인지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라색 밖에 있다라는 뜻이야. 역시 우리 자외선만이 들어갔어. 존재하는 아이인데 인간은 보지 못합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인가 영역이 조금 달라. 그래서 강아지는 적외선 영역인가 자외선 영역인가 인간이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다 가끔 그러잖아. 선생님 개는 귀신을 볼 수 있대요. 만약 귀신이 이쪽 영역에서 빛을 반사한다? 그럼 당연히 존재하겠죠. 나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해갔지? 대신에 개는 어떻게 되더라? 얘기하는 건 까먹었는데 어쨌든 요거 보는 영역이 달라서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지만은 시각세포는 원추세포라는 게 있고 색깔이 인지하는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은 까먹었는데 형태만 감지하는 색깔 그 시각세포가 있어. 그래서 걔는 얘네들을 색깔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형태로만 인지를 해서 강아지들이 보는 세상은 흑백이라고 합니다. 동물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은 태양빛은 엄청나게 많은 빛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우리가 알고는 이 빨주, 노초, 파남보에 집중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모든 빛을 보고 살아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 인간이 볼 수 있는 이 영역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적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습니다. 어렵진 않지 얘들아?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2분을 줄 테니까 A 물체를 보는 과정 그 다음에 옆에 백색광과 빛의 분산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제 빛의 합성을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람의 시각세포가 시각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추세포라는 아이가 있어. 이 원추세포가 하는 일은 바로 색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이 원추세포가 세 종류밖에는 없어.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빨간색을 인지하는 적원추세포고요. 정확하게 해서 빨간색만 인지하는 건 아닌데 처음에 이름을 이렇게 줄 거지. 그 다음에 초록색만 인지하는 초록색이니까 녹원추세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인지하는 청원추세포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빛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빛의 삼원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만일 붉은색 빛이 내 눈 안으로 들어오면은 적 원추세포가 반응을 해서 나의 대뇌에서 붉은색을 형성하겠죠. 녹색의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은 녹 원추세포가 반응을 해서 나의 대뇌 안에서 녹색을 형성해줘. 청 원추세포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 적, 녹, 청이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빨초파가 되는 거겠지, 맞지? 여기 빨강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초록이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파랑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있잖아.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파티장 같은 데 보면은 뭐 레이저쇼 같은 거 하면서 막 파란색 불빛 막 이렇게 바닥에다 쏘고 막 초록색 불빛 바닥에서 쏘고 막 현란하게 막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지. 그런데 얘네들이 겹치잖아. 겹치면은 색이 변하겠죠. 그래서 빨강하고 초록하고 겹치게 되면은 이게 노란색으로 보여. 그런데 내가 노란색을 쓰면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연두색으로 쓰도록 할게. 빨강하고, 자 다시 한번, 내 눈에서 적 원추세포가 반응을 하고 녹 원추세포가 반응을 한 거야. 두 개의 원추세포가 반응을 하면은 나의 대뇌는 이것을 합쳐서 노란색으로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만약 초록색과 파란색이 섞였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대뇌는 이것을 청록색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 빨간빛하고 파란빛이 동시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나의 대뇌는 이것을 자홍색으로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빨강, 초록, 파랑 세 개의 빛이 동시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나의 원추세포 세 개가 다 반응했잖아. 그럼 무슨 색이 돼야 되는 거야? 흰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 때 뭘 배웠냐면은 세계 삼원색을 배웠거든. 세계 삼원색의 정체가 뭐냐면은 노랑, 그 다음에 청록, 그 다음에 자홍색인데, 이게 초등학교 때는 너무 어려운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배우냐면은 자홍색을 빨강이라고 배우고요. 그 다음에 청록을 파랑이라고 배우고요. 그 다음에 노랑은 그대로 노랑입니다. 그래서 빨로파가 세계 삼원색이었던 거지.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것이 세계 삼원색이 아니라 빛의 삼원색인 거야. 다시 여기 빨간색 물체가 있어. 그럼 이 빨간색 물체는 백색광이 들어왔잖아. 초록빛과 파란색을 흡수하고 빨강만 반사시킨 거야. 여기 파란색이 있단 말이지. 이 파란색은 말이지, 백빛이 들어왔었을 때 빨강하고 초록만 흡수하고 파랑을 반사시킨 겁니다. 그러면 얘가 빨강하고 파란빛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은 얘가 동시에 움직이게 될 거니까 나의 대뇌에서는 자홍색을 보여주게 되는데, 빨강하고 파란빛이 똑같은 양으로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어느 색이 더 강하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색깔의 농도가 달라지겠죠. 이해가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댐에서 빛이 작용하는 원리가 됩니다. 빨초파가 되는 거겠지. 일단은 요것만 먼저 머릿속에 정리해 보도록 하자. 1문제 테니까 요걸 완벽하게 인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예시를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 이런 거 생각해봐. 컴퓨터 모니터를 한번 봐봐. 우리가 이거는 모니터는 막 이런 거잖아. 100만 화소, 1000만 화소 하면서 화소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컴퓨터 모니터에서 어떤 그림을 확대하는 거야. 확대하면 나중에 모자이크처럼 나오는 거 본 적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그림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지. 여기 이 모니터 안에 사과가 하나 있는데 요 사과를 여기 이렇게 사과가 있는데 말이지. 요 사과를 갖다가 확대하면은 사과로 보이지 얘들아. 그치? 자, 확대하면은 모자이크처럼 여기 네모난 칸이 하나 있어. 이 네모난 칸의 개수가 총 100만 개라는 얘기인 거야. 100만 화소는. 근데 얘를 보면은 이렇게 3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 보통 이쪽은 빨강, 그 다음에 여기는 초록,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랑. 이렇게 3가지의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과의 빨간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3개의 필터 중에서 빨간색 쪽에만 빛을 넣어주는 거지. 그럼 모니터에서 빨간색으로 보이게 될 거잖아. 여기 초록색은 이 초록색만 빛을 넣어주는 거야. 사과가 좀 덜 익었어. 노란색이 필요해. 그럼 빨강하고 파랑에, 초록에 빛을 넣어주면서 대신에 요 빛의 세기를 약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또는 밝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색깔을 확인해보면은 우리 컴퓨터에서 보면은 얘를 확대한 다음에 클릭해서 색이라는 데로 들어가. 그래서 밝기라는 데를 찾아보면은 색깔들 쭉 있으면서 이런 거 있어. 255라는 숫자가 있어. 0에서 255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빨강을 클릭한 다음에 빨강에다 255를 넣으면은 다른 색은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빨강만 보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0에서 255까지 얼마나 진하게 넣어줄 것인지를 조절하게 되는 거죠. 모든 색깔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읽는 모니터의 비밀은 아니고, 그치?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뭐 전묘화도 알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물체의 색을 보도록 합시다. 이런 거 한번 볼래?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제육한테 시주를 가서 떼부자가 된 거야. 미안, 우리 제육이 떼부자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실내 온실이 있는 집에서 살면서 한겨울에 있잖아. 잔디를 쫙 깔고 이 잔디가 더 푸르르게 보이려고 초록색 빛들을 다 설치해버린 거야. 그러면 첫날은 그 실내 온실을 딱 들어가면은 잔디가 원래 초록색인데 빛도 다 초록색이야. 그럼 얼마나 싱싱해 보이겠어. 맞지? 잔디가 굉장히 푸르른 게 아니라 초록빛으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일 건데 일주일 지나면은 잔디는 전부 다 시들어 죽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읽는 잔디는 초록색인 거잖아. 초록색이라는 것은
초록색만 반사를 시켜. 빨강하고 파란빛을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을 해줘야 되는데 초록빛밖에 안 들어와. 그럼 빛을 전부 다 반사시켜버리니까 얘는 빛을 하나도 못 받았네. 그러니까 시들어서 죽게 되죠. 이해갔지?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옆에는 바나나가 있는데 바나나가 노란색이라는 것은 빨간빛과 초록색을 동시에 반사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를 이런 거 있잖아. 뭐가 있을까?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고급 레스토랑 갔는데 조명이 청록색이야. 청록색 조명에 이렇게 딱 분위기 잡아놓고 빨간색 장미꽃을 딱 꺼냈다. 뭘로 보여? 흑장미로 보이겠죠. 장미꽃은 빨간색이라는 것은 빨간색만 반사시켜줘야 되는데 어머 조명이 청록색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가 있을까? 뭐 유튜브 동영상 막 이런 거 만들 때 있잖아. 학교 숙제로 막 UCC 동영상 이런 거 만들 때 있잖아. 색깔 잘 잡으셔야 합니다. 이해가지? 이게 특히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면은 이거 색깔 보였는데 동영상으로 보면 진짜 까만색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70페이지를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오른쪽에 자, 솔직하게 나는 점유화가 뭔지 모른다? 조용히 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0페이지를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자, 꼼꼼하게 읽어봤으면은 옆 페이지가 몇 페이지? 71페이지를 꼼꼼하게 풀어보십니다.